먼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맞은편에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육학 교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 자율형 사립 제도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지금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일반계 고등학교 등록금의 3배를 부과하고 있는 이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. 계층적인 어떤 격차라든지 교육기회 그 차별 현상이 이제 심화될 거니까 우려해서 20%를 넣긴 했는데 20%를 넣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20%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까지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줄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. 네.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제가 직접 그 확인했을 때는 기존의 전통적인 명문보다는 확실히 다른 성격의 아주 좋은 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. 이게 아마 차관님이 방문해서 그걸 잘 적극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네. 듣기로는 이를테면 지금 3월 달에 입학인데 예. 작년 12월 또는 1월부터 예비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그렇죠. 예. 굉장히 그 교과, 기초 교과, 국어, 영어, 수학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네. 계획을 보면은 2주마다 한 번씩 시험 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물론 준비하고 이제 진행해 나가겠지만은 상당히 그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서 그 자율고등학교가 특히 등록금을 3배나 내는 부모들의 그 압력 요인이 대단하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각 그 자율고등학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교는 벌써 예비학기 시작하는데 왜 이 학교는 안 하냐. 네, 예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더 획일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그래서 나올 사실은 수밖에 저희 이제 없죠. MB 정부 정말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좋은 학교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재능을 가능성을 다 열어주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전 모델이 이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6개 있었고 지금 이제 하나고등학교가 들어서 7개가 됐는데요. 네.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그 운영 평가를 지난 3년 전에 했고 아마 그때 결론이 교육과정과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듣는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말로 드러내기는 우리는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들에게 가장 그 요구가 부모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들 입시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똑같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그 학교 운영 모델이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재정 부담의 차이가 있는 정도인데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이렇게 한꺼번에 늘린다는 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평가하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속도 조절 없이 갈 수가 있는가? 만약에 돈을 주게 되면은 그 하위의 그 교육 단계에서 지나치게 그 입시 위주의 교육 또 강화되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특목고에서 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. 그다음에 20% 사회적 배려 대상 이것도 사실은 초기에 그런 걱정들. 이게 귀족형 학교로 간다. 상당히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편향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.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로서 그렇게 특정 집단에게만 더 유리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문제 있다는 비판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? 그 결과 사실은 많은 부분 이게 완충된 상태의 장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 기본적인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취지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. 같은 맥락이지만은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입니다. 문제점 중에 그 근본 문제점이 소위 입시 그 시험 위주의 그런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가 네. 도입돼야 된다.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학생 선발의 전문가들이 학생을 선발하면 심각한 그 평가의 척도라든지 그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그 평가자 간의 어떤 그 격차라든지 동일한 어떤 서류를 가지고도 자기 소개서를 가지고도 두 사람 간의 그 편차 점수가 꽤나 크게 발생합니다. 그것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 제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?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평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 경향이 강하고 그런 것은 뭐 최근에 네. 여러 컨설팅 회사가 드러나면서부터 입증되고도 있지만, 그러니까 이 우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것이
우리 교육이 정말 많이 무너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정말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게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입학사정관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만여 개의 학교들이 사실 다 바뀌어야 됩니다. 그렇죠. 선생님들 40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걸 또 다 그 입학사정관에 대비해 가지고 또 다 고생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고생의 보람이 정말 충분히 있는 그런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기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한 박스를 들고 온단 말이죠. 그런 학생 거를 뭐 몇천 개를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정량적인 평가 기준으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신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출신 학교가 또 어디냐? 그러면 얘가 특목고 나왔다,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나왔다. 라고 할 때 그 학교에 대한 가중치를 고교 등급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평가자가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가중치를 주게 돼 있다면은 그것은 평가 지표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, 좋은 학생들 뽑겠다라는 그 의도를 관철시키는 용도로 이 전형을 쓴다면은 그걸 어떻게 이 학부모들이 그 용납하겠냐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신뢰성을 얘기한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 제도를 잘 정착시키느냐 저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이 교육 개혁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재원도 좋고요. 또 이런 건 좀 하지 말으면 좋겠다는 것도 좋고 차례로 말씀을 좀 듣는 순서 갖겠습니다. 송 교수님부터 시작하시죠. 예, 그 이번 정부에서 지금 그 교육 개혁의 핵심 그 뭐랄까요 화두가 자율과 경쟁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정책적인 예시로 오늘 다루었던 자립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, 그다음에 그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이제 그 대학 입시의 이 입학 사정관 제도가 있습니다. 네. 이 두 제도 갖고 있는 강점만을 우리가 취해 보면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향후 파장이나 영향력들을 따져보면은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결국은 아주 힘들지만은 급하지만은 지금 수준에서 해야 될 일과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해야 될 일, 차분차분히 이렇게 가야 될 황소걸음으로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정권이나 이 어떤 그 정부의 임기 내에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 조급증이 그 원래 취지를 오히려 더 상쇄시킬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그 거시적으로 봐서 네. 교육제도, 교육개혁이 아주 순간순간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본질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준다면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부정적인 여파들을 많이 잠재울 수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네. 그런 게 준비 없이 이를테면 입학사정관 제도 같은 것이 이렇게 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보면은 부모님들의 그 불안 심리가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또 교육에 대한 그 정책적 네. 신뢰도를 낮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탄탄하게 정책 추진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나갈 네.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.